네. 자, 제일 즐거운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그죠? 이번 시간만 끝나요. 그죠? 우리 뭐, 느려서 2시간 하고 이런 게 안 합니다. 자, 경계입니다. 이제 지번과 지목은 배웠고, 경계를 배웁니다. 자, 경계는 토지의 생긴 모양을 지도상에서 선으로 표시한 거예요. 선으로. 근데 그 선이 직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대한민국 국토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토지를 그 모양을 지도에 등록해 놓고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는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지도를 만들 때는 일단 지도부터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땅 위에 청량할 때 필요한 기준점을 잡아 놓습니다. 지적 기준점. 해서 지적 삼각점이니 지적 삼각 보조점이니 하고 이 기준점들이 있어요. 이 기준점들을 잡아 놓은 다음 그 기준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도면들이 만들어질 걸 미리 예측을 하고 그 도면상에서 그 기준점의 위치를 이렇게 등록을 해놔요. 위치를 등록을 해놓습니다. 자, 그래 놓은 다음에 이 토지를 청량할 때는 청량 기계를 들고 가는데 어디에 가느냐? 이 토지 근처에 있는 기준점을 찾아갑니다. 그 기준점 위에 청량 기계를 놔놓고 이 기준점으로부터 이 토지에 꺾어지는 점, 이 꺾어지는 점을 법에서는 경계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계점의 거리와 각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계점의 위치가 미리 도면에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경계점을 도면에 찾아가서 이렇게 경계점 4점을 찍어 놓고 직선으로 그냥 연결만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경계라는 이름으로 토지의 모양과 위치를 나타낸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는 기본적으로 직선으로 나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점 간을 무슨 선으로 연결하여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그것이 경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계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법적 경계와 실제 토지 위의 경계. 그럼 법적 경계는 국가가 대한민국 모든 토지를 청량해 가지고 도면에 100% 다 등록을 시켜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면상의 경계가 법적인 경계입니다. 그런데 도면에 있는 경계는 축소돼서 도면이라는 그림의 선으로만 되어 있는 거지 실제 내 토지 위에는 선이 그어져 있다, 안 그어져 있다. 선이 안 그어져 있죠. 그래서 토지 위에서의 경계는 법적 경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 위에 개인이 설치해 놓은 두기나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무선 경계는 법적 경계가 아니고 땅 위에서의 경계는, 지상 경계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설치해 놓은 두기나 담장, 그 밖에 구조물, 펜스 같은 거, 울타리 같은 거, 그렇게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 법적 경계는 도면에 있지만 지상, 땅 위에서의 구분할 수, 눈으로 볼 수 있는 경계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두기나 담장 등이다. 그러면 이게 별거 아닌데 시험에 나올 때 다음 경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하면 답은 하나고 맞는 거 4개를 내야 되죠. 그때 여기 오른쪽 가로 2분에 있는 이 문장이 주로 등장하더라. 토지의 무선 경계는 지상 경계는 두기나 담장 등으로 구분한다. 요거는 답으로 내는 게 아니고 답 아닌 거로 만들 때 자주 내더라. 그 정도로 머릿속에 두시면 돼요. 자, 경계 설정 원칙하고 나왔는데 경계 설정 원칙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읽어보시고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자, 축척 종대 원칙을 설명하는데 이 종대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축척을 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사람들이 도면에서 모양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도면에 100% 등록을 해요. 그때 이 도면의 축척, 자, 실제 토지 크기 그대로 도면에 담는다, 축소시켜서 담는다. 축소시켜서 담아야지 그때 얼마나 축소시킬 것이냐, 그걸 축척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자, 지적도는 축척이 7개가 있어요. 임야도는 축척이 2개가 있습니다. 임야도는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도 축척 7가지를 여러분이 이제 외우셔야 되는 거야. 이 축척은 안 나오다가 근래 들어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다음 중 지적도의 축척으로만 찾아내라 라는 문제가 있었고, 다음 중 지적도의 축척이 아닌 임야도의 축척인 것을 찾아내라. 2개를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지적도에서도 쓰고 임야도에서 쓰는 공통 축척은 무엇인가? 2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외워두셔야 돼요.
자, 줄이는데 일단 500분의 1로 줄이거나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 2400, 3000, 6000분의 1 해서 지적도는 7가지 축척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축척이 왜 많으냐? 축척이 정밀한 지도일수록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서 지도를 만드느냐, 돈 덜 들이고 지도를 만드느냐는 토지의 가치에 따라서 달라진다. 토지 가치가 높으면 보다 정밀한 지도가 필요해. 그래서 돈이 많이 들더라도 보다 정밀한 지도를 만들어주고, 토지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 저 산 위에 야산에 사람이 가지도 않는 곳이야. 그런 곳에는 굳이 돈 많이 들여서 정밀하게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돈 적게 들이고 정밀도가 떨어지는 도면을 만들더라. 그래서 7가지 축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척이 7가지 있는데 이건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분자는 다 분의 1입니다. 분모 7개만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500, 600, 1000 세 가지로 외운다. 500, 600, 1000, 500, 600, 1000, 500, 600, 1000, 500, 600, 1000. 그 다음에 1200, 2400, 1200, 2400, 1200, 2400. 마지막 3000, 6000, 3000, 6000 하고 가면 됩니다. 자, 뒤에 있는 두 가지는 1200, 2400 곱하기 2가 되죠. 3000, 6000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는 500, 600, 1000, 그 다음에는 1200 곱하기 2400, 그 다음에는 3000 곱하기 6000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리고 여기서 왼쪽으로 갈수록 500분의 1쪽으로 갈수록 큰 축척이다 라고 부릅니다. 큰 축척일수록 정밀도가 높아요. 그리고 6000분의 1쪽으로 갈수록 작은 축척이다 라고 부르고, 작은 축척일수록 정밀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보시면, 자, 우리 칠판이 한 필지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이 칠판의 길이를 500분의 1로 각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상에서 500분의 1에서는 칠판이 이만하게 나왔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칠판인데 이걸 6000분의 1로 줄여버렸어요. 그럼 6000분의 1로 줄이면 도면상에서 토지 크기가 얼마만하게 나오냐? 요만하게 나왔다. 요만하게 나와. 그러면 500분의 1로 줄이면 많이 줄였다, 덜 줄였다. 덜 줄였으니까 도면에서는 크게 나오는 거야. 6000분의 1로 줄이면 확 줄였잖아. 도면에서는 작게 나오는 거야. 맞죠? 그럼 여러분도 양선생 얼굴이 어떻는가 보고 싶어. 자세히 보려면 가까이 와야 돼. 크게 봐야 자세히 봐진다고. 맞죠? 멀리 있으면 자세히 안 봐져. 그러니까 큰 축척이어야 보다 정밀한 거야. 하다못해 이 토지가 가다가 중간에 약간 기울어진 부분이 있어. 이 정도 기울기까지도 큰 축척에서는 반영을 해줘야 되니까 측량을 다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나 저 정도 기울기는 이렇게 작게 나오면 저 정도 기울기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지. 대충 측량하고 대충 그려도 된다. 그래서 큰 축척일수록, 크게 나올수록 보다 측량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하나하나 기울어짐을 다 측량해줘야 되는 거야. 맞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큰 축척, 작은 축척으로 나뉘는데, 자, 이런 거예요. 우리 나성동은 한 장의 도면에 담긴다, 수십 장의 도면에 나누어서 담긴다. 수십 장의 도면에 나누어서 담기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 두 토지는 붙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왼쪽 토지는 왼쪽 도면에, 오른쪽 토지는 오른쪽 도면에 등록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이 선은 같은 선이야. 즉 경계가 같은 경계다 이 말이야. 도면은 다르지만. 맞죠? 근데 왼쪽은 500분의 1이고 오른쪽은 1000분의 1이야. 그럼 어느 쪽이 정밀해요? 500분의 1이 정밀하죠. 그러면 법적인 경계는 도면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두 도면에 경계가 각각 등록되어 있네. 어떤 도면을 따를 것인가 이 말이에요. 보다 정밀한 거 따라야 되겠죠. 정밀한 것은 축척이 크다 작다. 축척이 크다, 크게 나온다. 크게 나오는 축척이다. 맞죠? 크게 나오는 축척. 큰 축척이 정밀하잖아. 큰 축척이 정밀하다 했잖아. 그러니까 축척은 종대 했는데 종자가 따를 종자야. 대가 큰 대자야. 그래서 축척은 큰 것을 따른다. 축척이 큰 것은 정밀하다, 정밀도가 떨어진다. 정밀하다. 축척은 도면은 보다 정밀한 걸 따라야 된다 라고 하는 원칙이야. 축척은 큰 것을 따른다, 보다 정밀한 걸 따른다. 축척 종대예요. 축척 종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축척을 외우는 게 중요하다. 지적도는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분의 1. 임야도는 두 개밖에 없다. 3000, 6000분의 1. 그래서 임야는 굉장히 가치가 낮으므로 가장 확 줄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임야가
실제로 지적도보다 더 많은 토지가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어. 우리나라는 70% 이상의 산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임야도의 태반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6,000분의 1. 그러니까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고 확 줄여버려. 임야는 가치가 적으니까. 그렇다. 자, 경계에서는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요겁니다. 5가지. 경계, 결정 기준, 설정 기준하고 나온 거. 자, 토지의 경계를 새로 정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때 경계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라는 것이 5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계 설정 기준은 다음에 그 경계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결정하자.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경계는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쉽게 못 찾아야 된다. 쉽게 찾아야 돼. 그래야 경계 분쟁을 막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경계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토지에 높낮이 차이가 없이 평탄한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경계를 정해놓으면 다음에 못 찾아요. 그래서 지상에 어떤 구조물을 하나 기준으로 정합니다. 오래된 담장도 좋고 축대도 좋고 큰 옹벽도 좋고 큰 나무도 좋고 그래 놓고 그 구조물의 중앙을 새로운 경계로 하자. 그럼 다음에 쉽게 찾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높낮이 차이가 없고 그냥 평평할 때는 구조물의 중앙. 됩니까? 그런데 높낮이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토지가 가다가 경사져서 올라가서 높게 유지되고 있네. 이때는 이 구조물상에서 자, 꺾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를 새로운 경계로 하면 다음에 쉽게 찾겠죠. 그래서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는 어디를 새로운 경계로 한다? 하단부를 새로운 경계로 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절토된 부분이 있어요. 절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야산 같은 게 있었는데 위를 절개 깎아낸다는 거예요. 토지를 절개해서 이렇게 깎아내서 여기에 도로를 만들든지 국어, 또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행하다 보면 차량 여행하다 보면 낙석주의해서 산을 깎아놓은 곳이 전부 절토에서 만든 도로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랬을 때도 여기 보면 이 꺾어지는 이 선 중에 하나를 새로운 경계로 하면 쉽게 찾겠죠. 이때는 이 경사면의 상단부를 새로운 경계로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눈에 띄기 쉬운 부분을 하는데 이 들은 놈들이 상단부면 상단부, 하단부면 하단부 이렇게 통일시키면 좋은데 하나는 하단부, 하나는 상단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기는 대가리 따서 외워야지. 그죠? 그래서 높낮이가 있다, 높아, 높아, 높아. 가을 하늘은 높아, 높아. 그거는 아닙니까? 시비 걸지 말라고 그랬죠. 높아, 높아. 그리고 절상, 높아, 절상. 절은 명절날 절할 때는 상 보고 절을 한다. 맞죠? 상 보고 절해. 상에다 궁디 들이면 맞아 죽는다. 그죠? 자, 높아, 절상, 높아, 절상, 높아, 절상, 높아, 절상. 바로 끝내버린 거예요. 되죠? 그런데 이 구조물 등이 소유자가 달라요. 그러면 여기 구조물인데 이게 전체가 갑의 것이야. 근데 중간에 이렇게 확 자르면 타인의 소유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게 되죠. 그럼 소유권이 명백히 다를 때는 그때는 중앙을 잘라라. 소유권에 따라 결정해줘라. 소유권에 따라. 소유권은 존중해줘야 되니까. 그런 얘기가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에 접했어요. 해면이나 수면 하면 아까 물에 덮이는 부분은 땅이다, 땅 아니다. 땅이 아니죠. 그래서 그때는 물에 안 덮이는 부분부터 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새로운 경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무선만조, 최대만조, 물도, 민물도 최대만수, 그죠? 여기를 새로운 경계로 합니다. 물 밑에는 땅이 아니니까 경계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자, 요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최대만조위선이 있었어. 그런데 여기에 제방을 쌓았어요. 제방을 쌓았어요.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제방을 쌓아서 매립지를 많이 만들고 있죠. 자, 그래서 제방을 쌓았어요. 그럼 제방 바깥에는 이렇게 최대 만조위가 있겠지만 이때는 최대 만조위를 새로운 경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방의 바깥쪽 어깨 이렇게 됐어요. 어깨. 자, 여기 제방의 평평한 윗부분 우리가 바닷가 가면 바다 구경하기 위해서 제방을 방파제를 발로 밟고 다니잖아요. 그때 내 발바닥하고 맞닿는 평평한 부분이 제방의 어깨 부분이에요. 여기가 달이 뜨거나 해가 떴을 때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그죠? 아침에 해돋이 보러 가는데 벌써 떠서 웃고 있습니다. 늦었어 임마 내일 와. 자, 그러면 여기가 얼굴이면 여기가 어깨 부분 맞잖아. 그 어깨 중에서 육지에서 바라보면 가장 바다 쪽에 가까운 요게 육지에서는 바깥쪽 어깨다. 여기를 새로운 경계로 합니다. 자, 주의하실 거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은 없는데 제가 들어가면 낼 것 같은데 안 내고 있어요. 자, 제 방이 있는 경우는 최대 만조일. 이래 내면 헷갈릴 것 같은데 최대 만조일은 낸 적이 없어요. 이 최대 만조일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바닷가의 제 방은 여기 경사가 급합니까? 완만합니까? 경사가 굉장히 급하죠? 바닷가 안 가봤어요? 방파제 구경 안 해봤어? 가면 여기 산발이 이렇게 쌓아놓고 있잖아. 파도 그 제방 깨지지 말라고. 맞죠? 산발이가 아니고 실제는 사발입니다. 발이 4개인데 한 개는 밑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발이 3개만 보여서 우리가 산발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테트라포타 발이 4개예요. 한 개는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게 3개라서 그렇지. 이게 없으면 제방이 깨지잖아. 그러니까 파도를 막혀주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바닷가에서 가장 인명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바로 요 테트라포타예요. 산발이. 사람 많이 죽습니다. 이게 낚시꾼들 많이 죽어요. 저도 낚시 좋아해서 다니면서 이 산발이에 빠진 사람 2이나 구해줬어요. 실제로 119 불러가지고. 여기 빠지면 빠지는 순간을 못 보면 못 구합니다. 밑에서 암만 살려달라고 고함 질러도 안 들려요. 우물 같아갖고 소리가 위로만 가지 옆으로 안 퍼지거든요. 바닷가니까 또 파도 소리 들리죠? 맞죠? 딱 넘어지는 실루엣이라도 봐야 뛰어가지. 안 그러면 안에 들어갔다가 떨어지면서 안에 구조물이 많으니까 떨어지면서 벌써 발이나 다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 동그라니까 올라올 수가 없어. 내려가면. 수직으로 한 3m씩 이리 떨어지거든. 그럼 들어가 있다가 처음에는 축축한 데 있다가 민물 들어오면 몸이 차가워지니까 저체온증을 가버리는 거예요. 겁나는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를 새로운 경계로 했다. 그럼 여기도 땅이니까 써야 되잖아. 그럼 땅속으로 내려갔던 사람은 내년까지 온다 못 온다? 내년까지 못 와. 그죠? 여기를 새로운 경계로 정한다는 얘기는 인구가 많아서 인구 조절 정책을 한다는 얘기야.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안전한 곳 가운데 가장 먼 곳. 그것이 바깥쪽이에요. 거기를 새로운 경계합니다. 이게 경기에서는 가장 자주 나오는 거야. 왜? 5가지니까. 오지선다에서 문제 내기 너무 좋으니까. 자, 높낮이가 없어요. 구조물의 중앙. 높낮이가 있어요. 높아 하단부. 절터 나와요. 절상 상단부. 해면 수면 나오면 최대. 제방 나오면 바깥쪽 어깨. 그죠? 그럼 다 끝이다. 됐어요. 넘어가서 자, 지상 건축물 있을 때 토지 분할하고 나왔습니다. 자,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냐 없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나대지입니다. 자, 토지를 분할하려고 그래요. 내 토지입니다. 분할할 때 이렇게 분할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땅이니까. 다만 최소 면적을 지켜는 줘야 되겠지. 자,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지상에 건축물이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제약이 하나 있어요. 건축물 있는 땅 부분을 피해서 분할해야 된다. 건축물이 걸리게 이런 식으로 분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런 제약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건축물 걸리게 분할 결정할 수 없다. 그게 원칙입니다. 다만 건축물 걸리더라도 분할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몇 개? 4개. 해서 판공도관 하고 4가지. 판공도관. 원래 판공또또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또에서 도도가 2개 들어가니까 헷갈려 하더라고요. 판공도관.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분할하면 안 되느냐? 원래 토지가 전부 갑의 것이었다고 가정합니다. 건물도 갑의 것이었다고 가정해요. 근데 토지를 심심해서 분할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니까 일부 팔아먹든지 둘 다 팔아먹으려고. 맞죠? 그 분할했을 거예요. 그러면 왼쪽을 을에게 팔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을은 살 때 땅의 정확한 경계선을 모르고 사니까 당연히 건물 걸리지 않도록 땅이 분할되어 있을 거다. 생각하고 샀을 거단 말이에요. 나중에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보니까 건물 밑에 땅이 일부 깔려있네. 그럼 저 건물 때문에 땅 사용이 전부 되어 일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결국 분쟁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건축물 걸리게 분할선 정하라, 정하지 마라. 건축물 걸리게 정하지 마라.
처음부터 분할을 방지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외가 4가지 있습니다. 판공, 도관. 법원이 확정 판결 내렸습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도 제4의 법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맞죠?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문정배 재판관입니까? 파면 결정할 때 보셨죠? 피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에서 뭐한다? 파면한다. 바로 전 대통령이야. 한 방에 끝나버린 거야. 그 두 판이 없어. 단판으로 끝났단 말이야. 맞죠? 대통령도 쫓아낸다. 지금 아직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112 쿠데타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 양반 몰아내기 위해서 7년을 피 흘려가면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 그러면서 전국이 그렇게 데모 시위하고 백골단하고 붙어가면서 싸워도 7년 동안 잘 해먹고 나갔다. 그거 못 물러나게 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앉아서 법복 입고 점잖게 앉아서 파면한다 한마디 해가 바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근데 그 법원에서 뭐라 했다? 이렇게 잘라라. 내가 힘이 있다. 법원이 힘이 있다. 법원이 힘이 있지. 잘라면 자르는 거지. 말이 필요 없는 거야. 맞죠? 법원의 힘이 그런 거야. 법원의 확정 판결. 법원이 하라면 하는 거야. 맞죠? 대통령도 쫓아냈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공사업이 일어나고 있어요. 공공사업. 공공사업. 그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선이 그어지고 있어요. 이 관리계획선이 그어질 때도 건물 걸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신도시 만들고 있죠. 그때도 건물 걸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물이 걸려서 경계 분쟁이 붙을 것은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야. 그러나 그 건물이 걸리도록 개인적인 사유로는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고 법원의 판결로 또는 공공의 뭔가가 관련되어 있다면 그때는 건물 걸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공, 도관, 판결,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관리계획서 나오면 건물 걸리더라도 분할할 수 있다. 이게 무슨 하나만 예를 들죠. 자, 공공사업이 일어나면서 예를 들어 도로를 만들고 싶다. 도로를 만들고 있다고? 그러면 도로부지가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도로부지 사들여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도로부지 사들이면 돼. 근데 가다 보니까 큰 땅이 이렇게 하나 있네. 그러면 이 땅을 전부 다 사야 된다면 예산이 받쳐줘요? 못 받쳐줘요? 못 받쳐주니까 분할해서 필요한 것만 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건물이 있네. 아이씨 건물 걸리면 안 된다 했잖아. 그래서 건물이 안 걸리게 요렇게 분할을 했어요. 요렇게 분할해. 건물은 살려줬어요. 그럼 밤에 차 오다가 어떻게 하라고? 차 오다 어떻게 하라고? 차가 샌지 담장이 샌지 부딪혀 봐야 돼? 그러니까 이때는 어쩔 수 없다는 거야. 확 자르고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비까지 물더라도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되죠? 공공의 이익이 있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판공도관 이런 거예요. 됐다. 그대로 외우시면 돼. 판공도관.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해놓고 4개에다가 소유권 이전 등을 위한 경우, 매매 등을 위한 경우, 관공서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다른 말을 살짝 듣는 거예요. 됐다. 판공도관 외우시면 돼. 자, 기울주문 복습. 1번.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원칙적으로는 지상 건축물 걸리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2번. 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다면 판공도관 건축물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있다. 3번. 매매 등을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지상 건축물 걸리게 결정할 수 없다. 판공도관 매매는 없잖아. 4번. 공공사업 등에 따라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때는 지상 건축물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공공사업 했을 때 지목이 8가지가 나와요. 학철수, 유도, 구제천에서 8가지가 나오는데 요거 옛날에 외우던 때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유지를 유원지로 한번 바꿔서 낸 적이 있습니다. 거의 한 20년 가까이 전에. 그리고 그때 한번 냈기 때문에 대비해야 되겠다 해서 외웠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바꿔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지적구에서 총 3군데에서 나와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앞으로 2군데가 더 남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에서도 한결같이 지목을 바꿔서 낸 적이 없다. 20년 내에 한 번밖에 없었다. 그럼 때려치운다.
20년에 한 번 오니까 저지 다 하나 말이에요. 그죠? 됐다. 자, 그리고 지상경계점 등록부로 갑니다. 벌써 40분이나 됐어. 오늘 면접까지 다 하고 와야 되는데. 됐습니다. 자, 토지의 지상의 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 과거에는 없었는데 약 10년쯤 전에 지상의 경계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자라고 해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도록 새로운 장부가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이 장부는 지적 공부는 안 해요. 아닌데 10년밖에 안 된 거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잘 외우셔야 돼요. 자, 누가 작성 관리하느냐? 소관청이 합니다. 소관청은 소유물 맡은 관청인데 그냥 우리말로 소처럼 일하는 거야. 누구를 대신해서? 국가를 대신해서. 그래서 지적부에서 했다 하면 소가 이래. 소처럼이야. 이름 잘 지었죠? 소처럼 일하는 관청이야. 소관청. 그래요. 세종특별자치시장도 소관청이라고 그랬죠? 역시 소처럼 일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됐습니다. 자, 여기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는 등록사항이 7가지가 있는데 이 등록사항 가지고 계속 시험에 나옵니다. 계속. 옛날에 제가 법 공부할 때가 80년대입니다. 80년대 법 공부했는데 그때만 해도 컴퓨터니 뭐 온라인이니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 그때 책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전부 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그 교수들이 책을 씁니다. 헌법부터 해서 민법이든 뭐 형법이든 전부 그 책들을 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써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법 유학을 어디로 가냐면 전부 일본 아니면 독일로 갑니다. 우리나라 법 자체가 원본이 독일법이에요. 우린 독일법 뺏긴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영미법이 워낙 지금 크고 있기 때문에 상법 쪽에서 영미법 좀 많이 뺏겨 쓰고 있고 나머지 헌법, 민법, 형법 이런 거는 거의 이 독일법 뺏겨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독일법 바로 뺏긴 게 아니고 독일법을 일본을 거쳐서 2차적으로 뺏긴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을 싫어하니까 우리 일본법 뺏겼다고 안 하고 바로 원본 뺏겼다. 우린 독일법을 개수했다. 이렇게 이제 약간 돌려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독일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독일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들이 그 이론을 들고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제 처음에 시간 강사로 시작해서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를 거치면서 책을 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져온 판례가 어떤 색 판례냐? 1980년대에 나온 책들이 판례가 아주 가까운 판례가 1960년대 판례입니다. 최소 20년 이상 지난 판례. 그래서 그 판례 배울 때 뭐 배우느냐? 대한제국법정 해갖고 1910년대, 1905년대 판결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법정도 옛날 그 히틀러 시대 때 독일 제국주의 법정 판결 그걸 배웠어요. 그런 걸 배우니까 그때 판결로서 10년도 안 된 거는 바로 어제 나온 달걀하고 똑같은 거야. 따끈따끈한 신상. 이거 얼마밖에 안 됐다? 10년밖에 안 됐어. 여러분은 모르지만 이 법 공부한 사람들은 10년밖에 안 되는 거는 따끈따끈한 거야. 금방 닭이 놓은 달걀이야. 뜨거워서 손으로 못 만져. 여러분 금방 놓은 달걀 못 먹어요. 따뜻해가지고 만지는 순간 느낌 이상해. 찹찹해야 먹지. 됐어요. 자, 그래서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지상경계점 등록. 자, 7가지가 등록됩니다. 그 중에 2가지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소재와 지분. 자, 토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장부는 소재 지분은 무조건 있습니다. 소재 지분 없는 토지 관련 장부는 없다. 사람에 대한 정보를 주려면 사람 이름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럼 토지는 이름 대신 소재 지분이 이름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소재 지분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외우는 게 아니고 당연히 있다 이거야. 그럼 5개만 외우면 되겠죠. 그럼 5가지. 자, 5가지 중에 4가지가 지상의 경계점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경계점을 사진으로 찍어놓은 파일, 경계점의 위치를 설명하는 대략적인 지도, 그리고 지도가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도 정밀도가 떨어질 때는 좌표까지. 자, 그런데 자, 우리나라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를 청량을 해서 지도에 담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도에 담는 것은 그림을 선을 그어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정밀도가 틀어져요. 그래서 땅값이 대단히 높은 토지는 이 도면에다 넣어 놓으면 좀 문제가 발생했어. 왜? 정밀도가 낮으니까. 실제로 우리 도면에
이 넣어놓고 면적을 잴 때도 한 번 재서 나오는 게 아니고 두 번 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 자체의 정밀도도 떨어지고 면적도 두 번이나 재서 평균값을 등록하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도면 자체는 정밀도가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가치가 대단히 높으면 도면에만 있으면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XY 좌표를 그어놓고 수학적으로 위치를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수학적으로 위치를 읽은 거니까 그것은 잴 때마다 달라진다. 항상 그 수치가 나온다. 항상 그 수치가 나온 거야. 그래서 XY 좌표상에서 토지 위치를 숫자로 읽어버리는 것을 좌표라고 부른다. 그럼 우리 토지 표시가 6개 있잖아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리고 경계 또는 좌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경계와 좌표는 실제로 토지의 위치와 모양을 나타내는데 방법만 다른 거야. 경계는 지도에 그 토지 모양을 선으로 그림으로 나타낸 게 경계입니다. 누구나 눈만 있으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좌표는 수학적으로 숫자를 읽은 거야. 우리 옛날에 수학에서 좌표 읽을 때는 모눈종이 가져가가지고 여기 있는 것은 1번 점은 1,1 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해봤죠? 해봤잖아. 여기 있는 점은 해가지고 3,2, 2번 점은 3,2 이렇게 이런 게 좌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토지의 좌표의 원점은 어디 있느냐? 38선 부근에 있습니다. 여기에 제로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아래 위로 서울 부산까지는 약 360km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36만 메터가 나오는데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원점 아래쪽에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자 XY 좌표가 이렇게 있다. 여기가 제로다. 그럼 여기 점은 1,1이다. 그럼 여기 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맞죠? 그래 되죠? 그래서 이 토지의 위치를 읽으면 요거는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러면 거리는 원점으로부터 거리는 수학은 마이너스가 있지만 실제 우리 거리는 마이너스가 없어요. 앞으로 가도 1m를 간 거고 뒤로 가도 1m를 간 거지 거리를 갔는데 마이너스 1m 갔다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숫자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 횡축으로는 허리가 짤록하니까 20만 메타를 더하고 종축으로는 기니까 55만에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60만 메타를 더해가지고 숫자를 변형을 해줘요. 그렇게 나오는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1번 점은 42만 7,932.08 콤마 X는 14만 2,757.29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좌표라고 합니다. 그럼 좌표는 굉장히 정밀한 대신에 굉장히 많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표를 보면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여기쯤 점이 있겠군. 이건 똑똑한 거다 이거다. 이건 이거다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든 토지에 무조건 지도를 만들어놔. 그런데 좌표는 굉장히 정밀한 대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 토지에만 있어요. 됩니까? 그 일부 토지 좌표로 등록돼서 좌표를 등록시켜 놓는 장부 이름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부른다. 그럼 우리나라 일부 토지만이 좌표 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고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라면 토지의 좌표도 알 수 있겠죠. 그 경우에는 좌표도 등록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경계점의 위치 설명하는 지도는 언제나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언제나 있다. 그러나 경계점 좌표는 언제나 있다. 좌표가 있는 지역만 있다. 좌표가 있는 지역만 있다. 그죠? 그 정도. 그 다음에 경계점에 말뚝을 설치합니다. 그 말뚝을 경계점 표지라고 불러요. 그럼 표지의 종류가 어떻게 되고 경계점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 등록하고 마지막. 자, 지목을 등록하는데 이 지목을 또 분류를 해서 장부상, 지적 공부상 등록되어 있는 형식적인 지목하고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로 이용되는 지목하고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등록해요. 그래서 자 소재 지번은 당연히 있고 경계점의 사위 좌표하고 네 가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지목이 들어가는데 무슨 지목? 공실 지목. 그래서 모두 7가지요. 소재 지번은 당연히 있으니까 경계점의 사위 좌표 공실 지목 하고 외웁니다. 경계점의 사위 좌표 공실 지목. 원체 자주 나오고 있어요. 다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자, 사진 파일 위치 설명도 좌표 표지 그리고 위치 그리고 공부상 실제 지역 공부상 실제 이용되는 지목. 그래서 외웁니다. 자, 사위는 뭐예요? 딸의 신랑이 사위다. 그죠? 그런데 어린 나이에 결혼해 놓으니까 이 사위가 딸하고 노는 것보다 친구하고 노는 걸 더 좋아해. 그래서 딸이 맨날 독수 공방이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사위한테는 장인장모죠. 그래서 사위를 잡아서 머리끄댕이 붙잡고 신방에 넣어준다. 그런데 사위는 아직 어려서 그런 거 모르고 또 친구하고 놀더라. 그래서 장인장모가 휴대폰을 뺏어서 위치 추적에 동의시킨 다음 이제 사위가 집에 안 들어오면 위치 추적에서 좌표 찍어서 찾으러 가는 거야. 맞죠? 그럼 사위가 친구하고 놀다가 노래방 가서 1시간 놀면 장인장모 오고 술집에 가서 1시간 부어라 마셔라 하면 장인장모 오고 그러니까 사위가 몇 번 잡혀오니까 이제 눈치를 긁었어. 아하, 어디 가서 놀면 1시간 만에 오는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50분만 놀고 자리를 옮기는 거야. 그럼 여러 번 놀 수 있잖아. 그래서 장인장모가 이제 사위 찾아 좌표 찍어 가도 사위가 있다. 공실만 남았다. 공실만 남았다. 어쨌든 외우라는 거죠. 경계점 사위 좌표 공실 지목. 그러면 자, 그러면 기울지문 복습 요것만 보고 면접 오늘 했으면 좋겠는데. 한 15분 늦어도 되죠? 웃기고 있네. 이런 걸 보고 있다가. 자, 1번.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이 사람이 관리한다. 누가 관리합니까? 모르면 소가 하는 거다. 소가 한 척. 그죠? 지적법에서 모르면 그냥 소다. 소가 한 척. 이렇게 하면 돼요. 2번. 경계점 표지와 경계점의 위치, 경계점의 사진 파일 해서 소재집은 경계점 위, 좌표 이런 것들은 지상경계점 등록부 등록상 이다. 그죠? 이거 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3번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이거냐 저거냐. 왼쪽 오른쪽. 오른쪽 지상경계점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를 등록하는 장부일 뿐이고 지상경계점 등록부. 맞죠? 실제로 이 두 가지를 같이 넣어놓고 골라라. 이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다. 왜? 경계점 등록부 두 글자만 다르잖아.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왔다. 그리고 면적. 면적 2개만 하면 되는데. 하고 가죠. 아이고 또 봐라. 오늘 안 하면 다음에 길게 해야 돼. 그런데 항상 뭐 한다. 다음은 괜찮다. 자, 하고 간다. 그냥 간다. 하고 가죠. 하고 갑시다. 그래야 다음이 편하다. 자, 이제 면적까지 왔습니다. 우리 토지의 면적은 실제 토지에서 재지 않습니다. 면적은 어디서 재느냐? 도면이나 좌표를 이용해서 잽니다. 이상하죠? 도면이나 좌표에서 잽니다. 그래서 실제 토지에 가면 토지의 생긴 모양, 경계 위치만 측량을 하고 그걸 도면에 옮겨 놓은 다음 도면에서 면적을 잽니다. 그러면 도면은 평면도로 되어 있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평평한 평면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도면에는 이렇게 하는데 가보면 이런 야산일 수도 있다고. 경계가 이렇게 생긴 야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랬을 때 이 야산은 입체면이 있잖아. 솟아난 고봉이 있잖아요. 그 고봉은 면적에서 고려된다, 고려되지 않는다. 고려되지 않아. 그래서 수평면상 넓이, 수평면적, 평평한 면적만이 면적으로 등록이 됐다. 그래서 이거는 땅이 아니에요. 솟아오른 부분은. 그럼 땅은 뭔데요? 이거는 그냥 흙이에요. 흙. 만약 이걸 땅으로 쳐주면 우리는 빨리 전재산을 처분하고 어디 가야 된다? 서울의 명동. 서울의 명동에서 지금 명동 조금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래도 한 50%는 살아났어요. 그리고 가장 옛날에 서울 명동 상업은행잖아. 지금은 상업은행 아니고 뭐가 있더라? 가면 뭐 있던데. 그 자리가 평당 공시지가만 3억이 넘어가는 약 4억 정도 되는 평당. 그 땅을 한 2평만 사.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밤에 흙 갖다 붓는 거야. 그죠? 갖다 붓은 것도 면적으로 쳐준다면 그러면 흙 갖다 부으면 그 다음 넣으면 4평 돼 있고 그 다음 넣으면 6평 돼 있고 앉아서 하루에 7억씩 버는데 미쳤다고 돈 벌다. 맞죠? 그 땅 하나 사고 흙 갖다 부으면 되지. 그래서 그거는
땅이 많아지는 거다. 흙만 많아집니다. 흙만 많아져. 그래서 싹 밀어내고 평평한 바닥 면적만 면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야산을 하나 사보면 보기에는 5,000평도 넘겠는데 가보면 1,700평이에요. 우와, 짱땡이네. 짱땡은 그 사놓으면 이제 못 파는 거야.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수평 면상 넓이인데, 그러면 자, 도면에 등록된 토지는 면적을 어떻게 재느냐? 전자면적 측정기법으로. 좌표로 등록된 토지는 면적을 어떻게 재느냐? 좌표를 이용한 면적계산법으로. 요게 이제 시험에 간간히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그냥 연결만 틀리게 냅니다. 자, 좌표로 등록된 토지의 면적은 전자면적 측정기에 의한다. 틀렸죠? 맞잖아. 그래서 도면은 전자면적 측정기법으로 면적 측정, 좌표로 등록되면 좌표 면적 계산법으로 면적 측정 해서 그 두 가지 연결만 잘 아시면 돼. 연결만. 나머지 뭐 전자면적 측정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좌표 면적 계산법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방법은 시험에 안 나온다. 안 나오니까 그것만 아시면 된다. 다만 좌표가 있다. 좌표 면적 계산법 이렇게 되면 너무 쉽기 때문에 문제를 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경위의 청량으로 청량된 필지의 면적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한 가지를 외우셔야 되는데, 지적법에서 경위의 청량하고 나오면 이 청량을 하면 도면을 만든다, 좌표를 만든다. 좌표를 만드는 청량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 실제로 우리 청량 방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평판 청량이라고 해서 평판이라는 청량기계를 이용한 청량으로 도면을 만들고, 경위의라는 청량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청량을 경위의 청량이라고 부른다. 그냥 청량기계 이름을 그대로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이때 평판 청량으로는 도면 만들고 경위의 청량으로는 좌표를 만듭니다. 도면 만드는 청량은 몰라도 됩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러나 경위의 청량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좌표.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 정도만 알아둡니다. 됐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요것이 시험에 면적에서는 나왔다면 그 이거죠. 자, 우리나라 토지 면적은 실제 토지에서 잰다 아니고 도면이나 좌표에서 잰다. 도면이나 좌표에서 잽니다. 그러면 도면이나 좌표가 정밀하다면 면적도 보다 정밀하게 잴 수 있을 것이고, 도면의 정밀도가 떨어진다면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면적도 당연히 정밀하게 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도면의 정밀도에 따라서 일단 구분을 해요. 자, 가장 정밀한 도면이 500분의 1, 그 다음 도면이 600분의 1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토지 중에 가장 지가가 비싼 지역들의 토지는 좌표로 등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이 있는데, 자,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무조건 도면에 100%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지가가 높은 토지는 좌표로 또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좌표가 있는 지역도 좌표만 있다, 도면도 있다. 도면도 있다. 이때 좌표가 있는 지역의 도면이 원칙 500분의 1, 가장 정밀한 축적의 도면이에요. 그러나 이 500분의 1도 좌표보다는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좌표가 제일 정밀한 거예요. 됩니까? 좌표 있다, 도면도 있다. 몇 분의 몇? 500분의 1.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등록되어 있는 토지들은 면적도 보다 정밀하게 잴 수 있겠죠. 그래서 면적을 등록할 때 소수점 한 자리까지 0.1제곱미터 단위로 등록을 하게 돼요. 이 0.1을 한글로 표시할 때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니까 표현 두 개를 다 하셔야 돼. 그런데 기타 나머지는 1000분의 1에서 6000분의 1까지 상대적으로 정밀도가 떨어지는 도면에 등록된 토지예요. 당연히 면적도 정밀하게 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는 정수로만 등록하게 됩니다. 이것을 제곱미터 단위로 등록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여기서 어떤 토지의 면적을 쟀더니 굉장히 작은 토지가 0.01제곱미터가 면적으로 있는 토지가 있었어요. 그럼 이게 500분의 1 좌표로 등록된 토지입니다. 그럼 0.01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등록 단위 자체가 소수점 한 자리뿐이잖아. 소수점 두 자리잖아. 그럼 뭐로 등록해야 돼요? 어쩔 수 없다. 0.1로 등록하게 됩니다. 실제로 10배의 차이가 있지만 0.1로 등록하게 돼요. 그래서 이 등록되는 단위가 최소로 등록되는 면적이 되기도 한다.
요즘 이제 여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좌표 등록부 등록된 토지가 0.04제곱미터 나왔다. 실제로 등록되는 면적은 얼마인가? 0.1. 그거 찾는 문제. 이해되죠? 다 돼가요. 지금 막 기분 나빠가지고 그죠? 속으로 시시해서 한다 지금. 그죠? 됐어요. 자, 1000분의 1 축척 도면에 등록된 토지인데 면적을 측정했더니 0.01이 나왔어요. 얼마로 등록할까요? 1. 100배 차이가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단수 처리 또는 끝수 처리라고 부른다. 요거 이제 어떻게 하느냐? 끝수 처리. 자, 0.05 하고 나오는데 좌표 등록부 비치 지역이나 600분의 1 도면에 등록된 토지인데 실제로 문제를 이렇게 줍니다. 자, 600분의 1 도면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을 측량하였더니 365.56 나왔다. 또는 365.55 나왔다. 또는 365.54제곱미터가 나왔다. 실제로 등록되는 면적은 얼마인가? 이렇게 문제를 줍니다. 그러면 600분의 1 도면에 등록됐으니까 0.1 단위까지만 등록하는 거죠. 그러면 0.1 단위까지니까 여기 붉은 선 앞자리까지만 등록이 되는 거야. 그럼 뒷자리는 등록하면 돼요? 처리해야 돼요? 처리해야 돼. 이게 끝수 처리 또는 단수 처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숫자는 0부터 9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가장 가운데 있는 숫자가 5겠죠. 그래서 그 5를 중심으로 한단 말이야. 이 5는 소수점으로 보면 0.05가 되네. 맞습니까? 그래서 0.05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0.05. 그러면 뒤에 끝수가 0.05를 초과해서 6, 7, 8, 9 나오네. 요것처럼. 그럼 버릴까요? 올릴까요? 올리면 되죠. 그래서 365.6제곱미터로 등록하라.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0.05 미만의 숫자가 나왔어요. 이 말은 4321 나왔다 이 말이죠. 그건 올릴까요? 버릴까요? 그냥 버려서 365.5제곱미터로 등록하게 됩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것은 0.05로 끝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0.05로 끝나면 이때는 5, 4, 5, 2 원칙을 적용합니다. 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산수에서는 4, 4, 5, 2를 배웠어요. 4까지만 4 버리고 5부터 입 올린다. 맞죠? 근데 그거는 애 때 하던 거잖아. 애 때. 지금 성인이 돼가지고 애처럼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 말이야. 좀 달라야지. 그래 집에 가도 애 앞에서 뜨뜻하잖아. 너희들은 4, 4, 5, 2이잖아. 아빠 엄마는 5, 4, 5, 2야. 그죠? 자, 5는 4 버릴 때도 있고 5는 입 올릴 때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버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 앞자리 숫자로 결정합니다. 앞자리 숫자. 그럼 여기 5가 나왔는데 이 5로 끝났을 때는 앞자리 숫자 가지고 결정한다. 앞자리 숫자. 그럼 앞자리 숫자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쳐놓은 숫자가 0이나 짝수이면 5를 버립니다. 5, 4. 홀수일 때만 5를 올립니다. 5, 2 원칙이라는 거야. 됩니까? 자, 그럼 요 뒤에서 보세요. 자, 앞자리가 홀수입니다. 뒤에 5를 올립니다. 올리면 홀수로 돼요? 짝수로 돼요? 짝수로 돼요. 근데 앞자리가 짝수야. 그럼 5를 버려. 5를 버렸으니까 앞자리는 짝수로 남게 되겠죠? 그래서 5, 4, 5, 2 원칙을 적용한 결과는 5를 처리했을 때, 마지막 자리 5를 처리했을 때 앞자리를 무슨 수로 만들어준다? 짝수로 만들어준다. 그런 법칙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가야 될 정책 방향하고 똑같죠? 젊은 사람들이 워낙 결혼을 안 하니까 짝을 맞춰줘야 돼. 그죠? 앞에 보니까 짝이 있어. 그럼 다 물러나는 거야. 짝을 유지해 준 거야. 가보니까 싱글로 홀로 있어. 그러면 짝을 하나 붙여주는 거야. 그래 해야 되겠죠? 우리 집에 아들 둘이가 있습니다. 이 두 놈 다 모태 솔로입니다. 미치겠어요. 그죠? 모태. 어머니 뱃속부터 솔로야. 아, 돌겠어. 아이고, 입만 살아가지고 언제든지 뭐 여자는 언제든지 같은 소리 하네. 그죠? 내가 그래서 아빠는 중학교 때부터 미팅 주선한 사람이야. 이 자식. 이 자식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랬습니다. 됐습니다. 해서 이렇게 5, 4, 5, 2 원칙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가 옛날에 나왔던 쉬운 형태의 문제입니다. 요즘은 약간 어렵게 나온다. 어떻게 나오느냐? 자, 옛날에는 이렇게 숫자를 한 숫자만 줬어요. 지금은 숫자를 2개를 줍니다.
어떻게 주느냐. 자, 600분의 1 도면에 등록된 토지다. 자, 면적을 쟀더니 365.551, 550, 549 나왔다. 등록되는 면적은 얼마인가? 이제 건수가 두 자리 나왔죠? 자, 두 자리 나와도 똑같다. 0.05하고 비교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51이니까 0.051이죠. 맞아요? 소점으로 오면 0.051이잖아. 끝자리만 보는 거예요. 소점 단위만 찾아가는 거야. 이거는 0.05와 비교하면 뒤에 1만큼 크죠? 맞죠? 이거 무조건 올리는 거야. 325.6제곱미터. 이거는 0.049잖아. 빨간색 뒤에 있는 끝수가. 그럼 이거는 0.05와 비교해서 작죠? 무조건 버리는 거야. 325.5제곱미터로 등록하게 됩니다. 맞죠? 그럼 50 나온 것은 이거 0.050은 0.05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5, 4, 5, 2원칙 적용하는 거야. 그러면 앞이 5, 홀수니까 어떻게 해요? 올려서 짝수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두 자리를 주든 한 자리를 주든 세 자리를 주든 그거 전체가 0.05보다 크냐 작냐를 따지는 거지. 그걸 다시 한 자리로 고치면 안 됩니다. 만약 이거 5, 4, 9 나왔으니까 우와 이거 뭐야? 아 이거 9니까 올리면 5가 나고 이야 이거 5, 4, 5, 2 원칙 묻네. 앞이 홀수니까 짝을 맞춰줘야지 하고 맞춰주면 지 혼자 딱 틀리는 거야. 문제 이해하시죠? 자, 두 자리를 주든 세 자리를 주든 자릿수를 한 자리로 만든다. 전체가 0.05보다 크냐 작냐를 따진다. 전체를 그대로 두고 0.05와 따지는 거다. 됐습니까? 됐다. 그 정도 됐어요. 자, 대사인 거 아니고 이거는 모르셔도 되고. 자, 복습. 요거 하면 집에 간다. 끝났다. 요 페이지가 끝 페이지다. 1번 경위의 청량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좌표. 그렇다면 면적 측정은 무슨 법? 좌표 면적. 실제로 기출지문이잖아. 그죠? 제가 만들어서 이거 연습하자는 게 아니고 기출됐던 지문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몇 년 간격으로 조금씩 돌아가는 거예요. 2번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하는 때는 자 청량하고 안 하고 하고 나오는데 이거 청량해야 됩니다. 신규 등록 무조건 청량해야 되겠죠? 토지가 새로 생겼으니까. 그 다음 등록 전환은 아까 임야도에 있던 걸 지적도로 옮기는 거잖아. 임야도는 지적도보다 정밀도가 기본적으로 떨어지죠. 그럼 보다 정밀한 도면에 옮기는데 임야도에 있던 걸 그대로 뺏겨서 올까요? 보다 정밀하게 새로 청량해 줘야 될까요? 새로 청량해 줘야지. 그럼 면적도 도면에서 재는데 옛날 임야도 정밀도 떨어지는 도면에서 쟀던 면적을 그대로 써야 될까요? 보다 정밀한 지적도에서 새로 재줘야 될까요? 새로 재주는 거야. 등록 전환 무조건 청량하는 겁니다. 자,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시고. 합병은 때려 죽여도 청량하지 않는다. 예전에 했던 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다. 토지 합병 합치니까 뭔가 청량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은 강하지만 절대로 청량하지 않는다. 합병은 청량하지 않는다. 그죠? 합병은 청량하지 않아요. 됐고. 3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했습니다. 자, 500, 600분의 1이네. 보다 정밀하게 등록해야 돼. 제곱미터 단위다. 이하 한 자리 단위다. 이하 한 자리 단위. 맞죠? 5번 지적도 축척 600분의 1 신규 등록할 1필지 면적을 측정했더니 145.450 하고 나왔네. 자, 그러면 다시 145.450 나왔는데 600분의 1이네. 600분의 1이면 등록 단위는 0.1 단위로. 맞죠? 등록해야 돼. 그러면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끝수가 0.050이네. 0.050은 0.05하고 똑같네. 맞죠? 그럼 5로 끝났으니까 5, 4, 5, 2 원칙. 앞자리 수를 무슨 수로 만들어줘야 돼? 짝수로 짝을 맞춰줘야 돼. 근데 앞이 짝수네. 그럼 어떻게? 버려. 145.4제곱미터. 그죠?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사기치는 거 아닌가? 아니요. 끝났잖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김장은 우리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구입하시면 됩니다.